(1912년 4월 15일) 새벽, 북대서양의 빙하와 부딪힌 저명한 영국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이 단 706명의 생존자를 남기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헌데 그 참사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의 생존자 중 몇 명은 이후 길고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해요.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은 타이타닉 침몰을 배경으로 한 1964년 영화 및 초창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인기 있고 가장 친숙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헐리우드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가상인물로 인식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생존자였어요. 사실 그녀 마가리 브라운은 타이타닉 사건보다 미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8년 전 공직에 출마한 첫 여성으로 더 유명했어요. 그녀는 유럽에 머물고 있을 때 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뉴욕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워낙 다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그녀가 타이타닉에 탔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많지 않았죠. 여객선이 빙하와 충돌했을 때 브라운 여사는 본인이 구명보트에 오르기 되기 전까지 다른 승객들을 도왔어요. RMS 카파시아로부터 구출받은 이후 그녀는 살아남은 다른 1등석 승객들과 카파시아 승객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의 주 임무는 기금을 마련해 타이타닉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울 카운슬링을 주최하는 것이었어요. 뉴욕에 도착해서도 구출된 다른 승객 모두가 의료 치료를 받고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그녀는 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여사는 타이타닉 생존자들을 위한 노력과 의협심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죠. 그 이후로도 그녀는 프랑스의 재건과 군인들을 돕는 등 사회의 모범이 될 일에 앞장서며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 아닐 수 없죠. 대단한 여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이올렛 콘스탄스 제솝은 타이타닉을 포함한 3번의 침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1911년에 침몰한 올림픽호에 스튜어디스로 탑승했었어요. 단 7개월 후 타이타닉 침몰이 있었고 그 이후 영국 적십자 소속 간호사로 HMHS 브리타닉에서 근무했어요. 브리타닉은 폭발로 인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바이올렛은 끝끝내 생존했고 그 이후에도 바다 위를 떠다니며 일했어요. 그녀의 여정은 훗날 그녀가 영국의 그레이트 애쉬필드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마가렛 브라운처럼 바이올렛도 가라앉지 않는 여성으로 불리기도 한데요. 일리가 있는 별명이네요. 1912년 영화 타이타닉에서 구출되다로 익히 알려진 여배우 도로시 깁슨 역시 타이타닉 침몰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릿지를 하던 도중 배가 빙하에 부딪혔답니다. 그들은 절반밖에 차지 않은 7번 구명보트를 통해 탈출했지만 다른 생존자들이 보트에 구멍이 난 걸 발견했을 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옷을 이용해 구멍을 막아서 구명보트는 침몰하지 않았대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깁스는 곧 카파시아 여객선에 올랐어요. 에이전트의 설득으로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그녀가 직접 각본을 썼고 타이타닉 침몰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촬영했다네요. 이 영화는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습니다. 도로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일하기 전까지 계속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은 파리에서 보냈답니다. 참 멋지게 살았네요. 타이타닉 사고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은 가족들이 흩어지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나브라틸 형제들 마이클 마르셀과 에드먼드 로저는 아기였을 때 아버지와 함께 타이타닉에 올랐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던 당시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 구명보트에 태우면서 말했대요.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분명히 찾으려 할 거야. 만약 엄마를 만나면 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엄마가 우리와 함께 평화와 자유의 나라에 건너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바람이었다고 전해주렴. 안타깝게도 어린 마이클과 에드먼드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친척들을 수소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의 엄마는 신문을 통해 그들의 생사를 확인했고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후 다시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성장하며 상반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이클은 대학 시절 애인과 결혼한 후 철학 교수가 되어 몽펠리에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에드먼드 역시 결혼했고 건축가와 목수로 일했죠. 에바 미리암 하트는 부모님과 타이타닉에 승선했을 때 고작 7살이었어요. 에바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에 오르고서도 잠을 자지 않았대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당시 에바의 아버지는 칸으로 달려가 에바를 담요로 감싼 후 그녀와 아내를 14번 구명보트에 태웠답니다. 그가 에바에게 한 마지막 말은 엄마 손 꼭 잡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였다고 하네요. 에바는 그 이후 많은 일을 했어요. 호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가였어요. 심지어 자서전인 타이타닉의 그림자, 생존자의 이야기를 발간하기도 했죠. 에바 하트가 침몰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면 항상 조세 브루스 이스메이라는 인물을 저격했어요. 그를 공격한 건 에바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메이는 타이타닉호의 운영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의 회장이었거든요. 그도 그날 밤 타이타닉을 타고 있었고 C 구명정에 올라서 생존했어요.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여자와 아이들이 다 내리기도 전에 배에서 내려 지탄을 받았죠. 그는 타이타닉 침몰 이후 최대한 언론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꾸준히 해양 산업에 종사했죠. 대신 여객선보다는 영국 상선대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인 리처드 노리스 윌리엄스도 아버지와 함께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어요. 모두 알다시피 구명보트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윌리엄스 부자는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처음엔 희망이 보이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배가 기울어져 모든 탑승객들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배의 거대한 굴뚝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우연인지 신의 가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큰 파도가 발생했고 리차드는 A 구명정 앞으로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올라탔죠. 안타깝게도 찬물이 무릎 높이까지 찬 상태였고 배에 탄 사람들은 서 있어야 했어요. 이 구명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나중에 14번 구명보트로 옮겨졌지만 찬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어요. 윌리엄스의 다리는 동상에 걸렸고 나중에 카파시아호로 옮겨지고 나서는 의사들이 그에게 양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불굴의 테니스 스타는 이를 거부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다리의 기능을 서서히 되찾았어요. 그의 다리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고 훗날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이후 성공적인 금융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고 펜실베니아 역사협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타이타닉과 침몰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큰 울림을 줬는지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로요. 오늘 흥미롭고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즐길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